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올여름 텐트폴 영화 전쟁이 시작되었죠. 수많은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지만 이 중 하피TV가 관심을 갖는 2023년 텐트폴 영화는 7월 10일 개봉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8월 2일 개봉 김용하 감독의 더문, 8월 1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입니다. TV 또는 스마트폰이 아닌 극장에서 꼭 보아야 하는 작품들이 연속적으로 개봉하는 것이죠. 오펜하이머는 잘 아시듯 아이맥스 빠돌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또다시 아이맥스 필름으로 촬영했습니다. 최초의 아이맥스 흑백 필름 촬영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질과 영상미가 정말 크게 기대되는 영화죠. 김용하 감독의 더문은 한국 영화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하 감독은 국내 최대 VFX 기업인 덱스터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덱스터는 국내 최대 영화 사운드 스튜디오인 라이브톤을 인수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DI, 영상 최종 프로세싱 사업부인 덱스터 DI도 가지고 있어 이 기업은 국내 최초 돌비비전 인증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제가 킹덤의 돌비비전 화질을 여러 번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덱스터가 맡았습니다. VFX, 사운드, DI의 전 작업을 인하우스로 해결하는 덱스터 스튜디오를 지고 있는 김용하 감독이 더문에서 자신의 인프라를 얼마나 극대화시켜 뛰어난 CG는 물론 탁월한 화질과 음질을 들려줄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 더문은 CG, DI 모두 4K로 작업했습니다. 그간 한국 영화 99%가 2K로 작업했죠. 그리고 돌비비전, 돌비 애트모스로 완벽하게 작업해서 국내 최초의 돌비 시네마 포맷 영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올여름의 텐트폴 영화는 아이맥스, 돌비 시네마라는 포맷 전쟁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세 작품 모두 하피TV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화질과 음질 분석입니다. 먼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스펙을 보시죠. 화면비는 2.39:1 고정이고요. 카메라는 탑건 매버릭과 동일하게 소니 베니스 아이맥스로 촬영했습니다. 단 매버릭은 아이맥스 상영 시 1.9:1 씬이 있었지만 데드 레코닝은 2.39:1 고정으로 상영됩니다. 해상도는 4K, 요즘 추세니 당연히 4K로 DI했습니다. HDR은 돌비 시네마용 돌비 비전, 아이맥스는 유명무실하지만 아이맥스 HDR을 지원합니다.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 DTS, 아이맥스 전용 사운드 규격을 지원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은 코엑스 돌비 시네마에서 감상했습니다. 아이맥스 상영화는 영화 자체가 아이맥스 상영관 스펙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사운드에 강점이 있는 영화라 판단해 과거 탑건 매버릭의 경우처럼 돌비 시네마가 이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코돌비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화질부터 이야기해보죠.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의 화질은 레퍼런스급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쪽에 가깝습니다. HDR을 제대로 표현하는 장면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체적인 영상이 거칠고 영상의 순도나 해상력도 빼어나지 않습니다. 안부도 치밀하지 못하고 들떠요. 돌비 시네마 영상기가 어느 정도는 블랙 표현이 가능하죠. 돌비 시네마 인트로만 봐도 이 영상기가 이 정도까지는 블랙을 표현할 수 있구나 하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영화 자체가 안부 표현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베네치아 야간씬 보면 마치 카메라 노출을 과하게 높인 것처럼 들떠요. 제작자 의도가 치밀한 영상미보다 로우파이, 거칠게 찍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음질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의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디자인은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오버헤드 채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전투 씬이 나와 사운드를 표현할 때 오버헤드를 상단에 어떤 오브젝트가 출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면과 상단을 꽉 채워 사운드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전면과 상단의 사운드 스테이지가 굉장히 밀도감 있고 촘촘하게 표현됩니다. 좌우 끝쪽이 아닌 중앙좌석 관람객이라면 그야말로 임장감을 제대로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반의 사막신은 불어오는 물의 폭풍의 사운드를 대단히 잘 표현했습니다. 리스너가 사막 폭풍 중심에 있는 것처럼 돌비 애트모스를 잘 썼습니다. 단점은 초저역이 없습니다. 폭발신이나 전투신에서 가슴을 울리는 초저역이 나와야 할 장면에서 허전해요. 이건 영화 사운드 디자인의 문제인지 코돌비의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코돌비에서 영화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주진 않았단 말이죠. 탑건 매버릭의 저역을 생각하고 이번에 코돌비를 방문하시면 뭔가 허전할 것이고 실망하실 겁니다.
이 점은 이후 돌비 시네마 남양주에서 제 감상에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맥스와 돌비 시네마 중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선택은 당연 돌비 시네마입니다. HDR의 효용이 크지 않은 작품이라 이번엔 예외적으로 아이맥스의 대형 스크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돌비 애트모스를 제대로 활용한 작품이라 꼭 돌비 애트모스 상영관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어찌 보면 돌비 시네마 외에 돌비 애트모스 지원 상영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4K 레이저 영상기를 쓰면서 돌비 애트모스를 돌비 시네마보다 더 뛰어나게 지원하는 상영관은 국내에 거의 없죠. 가능하면 돌비 시네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영화의 화질과 음질에 대해 평가하는 곳이라 영화 이야기는 뺐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 개인적인 평가는 추천입니다. 2시간 43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길지 않게 느껴지는 수작이에요. 탑건 매버릭처럼 탐 크루즈가 멱살을 치고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CG로 번복된 영화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60대의 나이에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액션을 소화해내고자 하는 이 배우의 열정에 영화 감상 내내 감탄하게 됩니다. 로마, 베네치아의 로케이션도 너무 아름답고요. 베네치아 여행 경험 있으신 분들 저녁에 하루 일정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갈 때 베네치아 특유의 밥 한 끼 자욱한 음산한 느낌이 있죠. 이걸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차씬은 영화 언차티드보다 더욱 게임 언차티드에 가깝게 스릴 있게 담아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탑건 매버릭 아마타는 극장의 존재 이유를 역설하는 레퍼런스 타이틀이었죠. 올해 미션 임파서블을 찾는 이들은 이 영화들과 동급이거나 능가하는 화질, 음질을 기대하셨을 텐데, 이번 미션 임파서블은 영화 자체의 죄미는 충분하지만 화질과 음질이 레퍼런스 급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 점은 추후 개봉할 덤은 오펜하이머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어서 가까운 레퍼런스 극장을 통해 감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영화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파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